조선 최고의 명문가 병주판서 대감댁의 마지막 유언이 전해지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한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은 대감의 입에 쏠려 있었죠. 큰아들에게는 너른 토지와 많은 노비들이, 둘째 아들에게는 귀한 금은보화와 값비싼 비단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성민 도련님에게 향한 유언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명의 노비, 그리고 낡은 서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명문가의 막내 아들이 고작 노비 한 명과 헌책을 상속받다니 주변에서는 어이없다는 듯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유언에 대한 의문과 막내 도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랑채를 가득 메웠을 겁니다. 과연 막내 아들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민 도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대하며 천덕꾸러기라 불렀던 그 노비 득수에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비였지만 성민 도련님의 눈에는 득수의 비범함이 이미 또렷하게 보였던 겁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집안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송사가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문서들 속에서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모두가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득수가 나섰죠. 그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장을 넘기듯 필요한 문서의 위치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어 집안을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때부터 성민 도련님은 득수를 남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낡은 서책에 코를 박고 글을 읽는 모습, 단정하고 힘있는 득수의 글씨체, 그리고 어려운 학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까지. 성민 도련님은 확신했습니다. 득수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학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은 미천할지언정 그의 내면은 이미 고고한 선비의 그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성민 도련님은 일찍이 간파했던 겁니다. 유언이 집행되고 세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며 향락에 빠져들었고, 둘째 형님은 과거 시험에 매달려 오로지 입신양명만을 꿈꾸며 책상에 파묻혔습니다. 반면 성민 도련님은 득수와 함께 남산 자락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서당을 열기로 결심했죠. 누구도 노비라 생각지 못하도록 득수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학식 높은 훈장 선생으로 세상에 내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던 그 기묘한 유산이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동행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민 도련님은 득수를 남산 자락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집이 아니었죠. 오랜 준비 끝에 남산 서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득수의 본명 대신 성민이 직접 지어준 덕수라는 아우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득수는 신분을 숨긴 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으니 그의 걸음걸이 하나, 말 한마디에도 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비로 살던 때보다 더 큰 긴장감을 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죠.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마을 아이들과 가난한 선비들이 남산 서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서당이 생겼다더라는 소문에 이끌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득수 선생의 첫 가르침을 듣는 순간 모두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득수는 낡은 책 속의 글자를 그저 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고전의 내용을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풀어냈고 어려운 개념들을 일상생활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으니 배우는 이들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그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깨달음의 과정과 같았습니다. 득수 선생의 지혜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학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남산 서당의 덕수 선생은 그저 학식이 깊은 정도가 아니야. 마치 돌을 닦은 현자 같으시더군.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득수 선생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죠. 학문의 깊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까지 갖춘 그의 인품에 많은 이들이 감복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하는 서당의 문턱은 점점 더 많은 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성민 도련님은 득수 선생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서당의 살림을 도맡아 보며 득수가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죠. 때로는 득수의 신분을 의심하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서당 주변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민은 기지를 발휘하여 교묘하게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득수가 양반 행세를 하는데 필요한 의복부터 필묵,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한 배경 지식까지 성민은 그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와 뛰어난 판단력 덕분에 득수는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민은 득수라는 보석을 다듬고 빛내는 최고의 세공사였습니다. 남산 서당은 머지않아 함양에서 손꼽히는 명문 서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었던 평민의 자제들이 득수의 가르침 아래 그를 깨치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이름난 양반가의 자제들도 덕수 선생의 명성을 듣고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서당의 문은 늘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학문만을 논하는 진정한 배움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성민은 매일같이 서당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노비에게서 발견한 지혜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득수 선생의 진짜 신분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의 비범한 학식과 인품은 무명의 선비라는 배경과 어딘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던 것이죠. 성민은 이러한 시선들 속에서 득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동행은 이제 단순한 서당 운영을 넘어 조선 사회의 깊은 뿌리 박힌 편견과 맞서는 더 큰 도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과연 이 위태로운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득수의 지혜는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득수 선생의 명성은 이제 서당의 문턱을 넘어 한양 도성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제자들마다 학문의 깊이가 남달랐고 과거 시험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으니 어찌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사람들은 그의 비범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대체 저 무명의 선비는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도련님은 득수 선생의 정체가 탄로 날까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동행이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서는 거대한 도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산 서당의 뛰어난 학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임금께서 득수 선생을 직접 궁으로 부르신다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에 성민 도련님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득수 선생의 신분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득수 선생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어명을 받들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이러한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득수 선생은 근엄한 궁궐 어전 앞에 섰습니다. 위험 넘치는 임금의 눈빛 앞에서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죠. 임금께서는 득수 선생에게 논어의 한 구절을 들어 그 깊은 뜻을 물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의 좌중에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득수 선생은 침착하고 명쾌한 어조로 마치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듯 논어의 가르침을 풀어냈습니다. 그의 해석은 기존의 학설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지혜로 가득했고 그 안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죠. 임금께서는 득수 선생의 설명을 들으시며 점차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비범한 학식과 인품에 깊이 감탄하신 것이죠.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득수 선생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지혜는 천하의 보배로구나. 어찌 그대를 이 작은 서당에만 둘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득수 선생을 조선 최고 학부인 성균관의 교수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명을 내리셨습니다. 천대받던 노비가 조선 최고의 학부 스승이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득수 선생의 성공은 성민 도련님의 명성 또한 드높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내로라 하는 명문가의 혼처들이 줄을 이었죠. 모두가 성민 도련님이 당대 최고의 가문에 장가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성민도련님은 뜻밖의 선택으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던 기생 출신 화련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화련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인이었죠. 성민도련님은 세상의 시선이나 가문의 명예보다 화련의 재주와 진심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성민도련님과 화련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심이 담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진정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민도련님은 득수선생의 성공을 통해 얻은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삶은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성민도련님의 삶은 진정, 세상의 낡은 편견을 깨고 참된 가치를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남다른 선택과 믿음은 마침내 큰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득수선생의 학문적 깊이와 인품은 점차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남산 서당은 머지않아 한양을 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명문 학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학문을 향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으니 가난한 선비들과 뜻있는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을까요? 서당의 규모는 날마다 커져갔고 더 많은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밝은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웅장하게 확장된 서당의 전경은 마치 지혜의 성체처럼 보였죠. 득수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복을 입고 서당을 찾아와 스승께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서당 안의 도서관에는 수많은 가난한 선비들이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고 그들의 열정은 서당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민도련님의 두 형님들도 이제는 서당에 합류하여 묵묵히 일하며 동생의 뜻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득수선생과 성민도련님이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공을 보며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것이겠죠.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은 서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화합으로 승화되었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답니다. 이 모든 성공의 정점은 바로 득수선생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학문과 탁월한 인품은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천대받던 노비였던 그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조선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의 교수로 임명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분 사회의 굳건한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 사건은 성민도련님의 지혜로운 선택이 맺은 가장 빛나는 결실을 상징했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오직 지식만을 벗삼아 살았던 한 사내가 마침내 임금 앞에서 자신의 학식을 당당히 펼쳐 보이고 조선 최고의 학자로서 인정받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통쾌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로써 성민도련님은 득수선생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믿어준 자신의 안목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성민도련님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서당의 저녁 풍경 속에서 그는 무릎에 손자를 앉히고 다정하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손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성민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재산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법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재산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란다.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진짜 재능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과거 득수선생과의 첫 만남부터 서당을 깨어나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닌 한 사람의 숨겨진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키워낸 지혜로운 안목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편견을 깨고 위대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학벌이나 배경, 재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진정 옳은 것일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성민도련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득수의 재능은 없는지
혹은 성민처럼 타인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는 없는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